우리 아들, 딸이 이 정도 대학을 갔으면 좋겠어 하는 대학들은 다 2급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급은 전문대학 지원할 아이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평가 방식은 4단계의 절대평가라고 아까 말씀드리셨죠? 자,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가 다 A, B, C, F 이렇게 돼요. 이게 대입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대학에 우리 과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요. 0평 2급으로 각 영역에 A 단계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지원 자격으로 제시를 할 수 있고요. 대학에서 아니면 A, B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이건 운영이 된 게 아니니까요. 이런 가능성들도 또 어떤 가능성도 있냐면 점수 배점을 다르게 해서 아이들 요 연평 성적을 가지고 점수화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점수화시키기에는 단계가 4단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폭이 크죠. 그런데 4개가 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큼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는 해요. 어쨌든 평가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자, 언제 도입이 되느냐면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대학을 입학하면 내년에 입학해요. 그래서 2012학년도 수험생들인 거예요. 지금 3학년 아이들이. 자,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은 그냥 수능 봐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는 바뀐 수능으로 갑니다. 그래서 수능이 한 번 바뀌어요. 그게 지금 현재 중3, 고1, 고2 아이들은 개정된 수능으로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 2016학년도부터 수능을 영평이 대체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왜 수능 그동안에 한 20년 동안 왔던 이 수능을 그대로 3년만 더 하다가 이렇게 하지 왜 또 개정을 해서 가운데다가 3년을 또 세계처럼 집어넣어 놓고 이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너무 많이 바뀌는 거예요. 시험 보는 형태도 너무 많이 바뀌고요. 시험 내용도 너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 거예요. 수험생도 필요한 거고 시험을 제공하고 있는 정부도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컴퓨터로 시험을 보는데 한 해에 수능을 보는 수능 인구가 60만 명이에요. 그런데 고3이 되면 1년에 2번을 볼 수 있어요. 2급, 2급 볼 수도 있고요. 2급, 3급 볼 수도 있고 3급, 3급 아무렇게나 그냥 선택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적 가지고 2급만 2번 봐서 좋은 성적 가지고 갈 수도 있거든요. 60만 명이 1년에 2번을 볼 수 있으니까 120만 명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120만 대 컴퓨터를 어디서 나요?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서는 한 번에 5만 명 시험 볼 수 있는 시험장을 만들어 놓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시험의 가장 핵심은 신뢰도예요. 그런데 우리 말하기 쓰기 시험 봐봤어요? 없죠. 채점 해봤어요? 없죠. 채점과 마음씨 좋은 사람 만나면 A 나오고 똑같은 글을 가지고 마음씨 별로 안 좋으면 F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 시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채점자 교육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예요. 지금 아시겠죠? 시험장 확보하는 거, 채점자. 그 다음에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공부하고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한 시험인데 만약에 시험장 하나가 컴퓨터 인터넷이 다운이 돼버렸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토플 대란 때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네, 토플 대란 때 거의 막 3개월, 4개월씩 기다려가지고 예약하고 접수하고 시험을 보는데 시험장 전체 하나가 다운이 돼버려요. 그러면 돈도 비싸잖아요, 토플은. 그래가지고 토플 대란이 일어난 데다가 ETS에서 예외적으로 부차장이 한국까지 와가지고 사과하고 있고 그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또 문제가 뭐였었냐면 시험장을 확보하는 게 너무 어려웠었어요. 왜냐면 시험장을 확보하기 제일 좋은 데가 실은 대학이에요. 컴퓨터 제일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고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데가 대학인데 대학에서 선뜻 내주지는 않았던 거예요. 왜냐면 이 기계가 내 맘 같지가 않아서 언제 어떻게 다운이 될지 모른단 말이죠. 분명히 어쩌는 게 이걸 다 보수해놓고 다 되는 거 점검하고 그러고 갔는데 그 다음날 딱 다운돼 버린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컴퓨터에서.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 200명을 만들어줬어요, 시험 볼 수 있게. 그런데 다운이 돼버렸네요. 그 원망을 누가 다 들어요? 일단 눈에 보이는 게 대학이니까 대학이 하긴 엄청나게 한단 말이죠. 이 매를 맞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들을 안 내줬던 거예요. 그런데 토플은 한 번 볼 때 2,000명밖에 안 봐요. 그런데 영평은 5만 명 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학교에서 이걸 수용을 못하게 됐을 때는 다 사교육으로 퍼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사 연수나 교과서 그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작업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학교로 교사 연수를 나가고 계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 주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학교 선생님들도 그러신데요. 학교에서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라는 말씀을 하신대요. 그런데 아직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건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3년을 벌기 위해서 이 가운데다가 개정된 수능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개정된 수능은 현재 수능하고 앞으로 진행될 그 영평하고 중간 형태라고 보면 돼요. 딱 중간 형태는 아니에요. 아직도 여기에 조금 가깝기는 해요. 어떻게 바뀌냐면요. A형하고 B형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2급하고 3급하고 있었던 것처럼 A형, B형 두 가지 난이도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듣기와 독해가 50대 50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보다 듣기가 훨씬 많아진 거예요. 이쪽으로 조금 땡겨가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어차피 2016년도부터 시작하는데 왜 내년부터 시행된다라고 그렇게 난리를 낼까? 내년부터 시행되는 건 뭐냐면요.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이 영평을 1년에 2번 봐요. 2번 봐서 대부분 정시 모집이고 수시 모집 있잖아요. 수시 모집에 스펙 자료를 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왼쪽에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문법, 어휘가 있어요. 오른쪽에 토플, 탭스, 수능 영평이 있어요. 토플은 30점씩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탭스 말하기와 쓰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수능 100점 만점이에요. 그 다음에 영평 이렇게 생겼어요. 영평이 뭐하고 제일 가까워요? 토플하고 제일 가까워요. 그래서 처음에 한국형 토플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왜냐면 말하기하고 쓰기는 지금까지 토플 아니고는 진행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기업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오픽 같은 거, 이토익 같은 거가 이제 회사들에서 조금씩 실시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고등학교까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얘를 설계를 하면서 얘를 기반으로 했어요. 왜냐면 이미 시행착오를 다 거친 시험이 있기 때문에 얘 그대로 베껴다가 쓰면 돼요. 굳이 새롭게 만들어가고 난리를 내고 그래요. 얘 그냥 운영 잘 되고 있으니까 얘 비슷하게 베껴다가 쓰면 되죠. 이렇게 해서 한국형 토플을 갖고 한국식으로 약간 맞게, 그러니까 한국에 맞게 난이도 낮추고 우리 아이들한테 맞게 우리 형태를 좀 바꾼 거예요. 그래서 한국식 토플이라고 처음에 했던 거예요. 여튼 지금의 영평은 토플하고 가장 형태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혹시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자, 쓰기하고 말하기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회화를 조금 어떻게 좀 더 해볼까? 아니면 전화 영어를 조금 더 해볼까? 아니면 쓰기가 나온다고 하니 책을 한번 왕창 읽어볼까? 라는 생각도 하실 거고요. 대부분은 이런 생각하시죠. 주일상봉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런 생각하시죠. 네. 제가 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책에 대해서. 영어 공부 잘하는 아이들, 그리고 신문에 대서 특필되는 애들 있잖아요. 그 UN 모의 법정 같은 데 나가가지고 막 1등 해가지고 막 신문에 왕창 순수 국내파 시골에서 영어 공부를 했는데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공통점이 독서량이 많았어요. 그러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영어로 된 스토리북이나 영어로 된 이런 책들을 많이 읽히면 영어를 그 아이들처럼 굉장히 잘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세요. 자, 그거는 그 아이 얘기고요. 내 새끼 얘기가 아닐 수 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모든 언어는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네 가지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듣기하고 독해는 이해 영역이에요. 남이 하고 있는 거 들으면 돼요. 남이 써놓은 얘기 읽으면 돼요. 그런데 말하기하고 쓰기하고는 내 걸 만들어서 밖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언어는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인풋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듣기하고 읽기가 충분하게 많아서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게 있어야 얘를 활용을 해서 내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말 배울 때 책으로 배워요? 소리로 배워요? 소리로 배워요. 그러면 인풋을 할 수 있는 게 독해하고 듣기인데 아이일수록 독해가 유리하겠어요? 듣기가 유리하겠어요? 듣기로 인풋을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 문자 해독력이라고 하는 거는 성인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어서 그 많은 그 인풋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그 아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저희가 가르쳤던 아이 중에 어떤 아이가 있냐면요. 과학고등학교 차석을 했던 아이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기말고사가 끝났어요. 시험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기말고사 끝났어요. 엄마 이제 쉴래? 그러고 앉아서 쉬는 게 영어 책 보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 신문에 나와요. 그런 아이들 얘기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발달하는 아이들은 문자 해독력은 나중에 커서 생기는 거고 어렸을 때는 소리로 인풋을 들려주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책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성공률이 너무 낮다는 얘기예요. 우리만 책도 안 읽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영어 책을 읽혀서 그 많은 인풋을 어떻게 만들어줘요? 성공률이 거의 없어요. 이게 책 한두 권 읽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필요한 그 인풋량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냐면요. 미국에서 논문을 쓴 게 있어요. 그 조사를 한 게 있어요. 동양권에 있는 아이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많이 들어서 귀가 열리고 말문이 열리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800시간이에요. 그럼 1800시간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DVD, 영어로 된 DVD 한 편 보면 몇 시간이에요? 2시간이죠. 자, 1년 하루도 안 빠지고 봐요. 몇 시간 봤어요? 720시간. 2년을 봤어요. 1400시간. 그게 1400시간이에요. 그런데 1800시간이 돼야 귀가 열리고 말문이 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책으로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선뜻 권해드리기는 성공률이 너무 낮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책 좋아하는 애들은 실은 책으로 인풋을 들려주는 게 굉장히 많이 장점이 많죠. 아니면 DVD 좋아하는 애들은 DVD 막 틀어서 인풋량을 많이 늘려주면은 한 5천만 원짜리 1년 연수가 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애들이 모국어를 일단 습득을 하고 나면요. 외국어로 된 DVD는 안 보내. 보지 않으신가요? DVD 무지하게 좋아하는 애들도 영어로 된 거 틀어주면 안 보지 않아요? 안 봐요. 3살, 4살, 5살 이때 DVD 되게 좋아하는 데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된 짱구는 목말 이런 거는 귀신같이 보는데 딱 영어로 된 거 틀어주면 안 봐요. 이게 모국어 일단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돼요. 어쨌건 자, 왜 S라이팅이 연평에 유리하냐면요. 저희가 선택했던 방법, 저희는 디스커션을 선택을 안 했어요. 저희는 원어민 회화가 없어요. 원어민 회화를 없앤 이유는 뭐냐면 처음부터 생각을 안 했어요. 안 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원어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한 지가 25년이나 됐네요. 벌써. 그런데 그때 영어나 지금 영어나 별반 안 달라졌어요. 달라진 건 뭐냐면 유학이나 연수나 이런 게 붐을 타면서 해외파이들이 많아지면서 영어가 좋아졌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어민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겁이 없어졌다는 거. 그래서 기본적인 생활 영어 정도는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요즘 아이들이 낫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어먹고 살 수 있을 정도까지는 절대로 원어민이 못 만들어줍니다. 깊이 있는 고급 영어를 들어가기 위해서, 비즈니스 영어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희는 애당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풋량이 있어야 기본적으로 영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있어야 이걸 끄집어내서 뭔가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넣어주는 걸 외국인들이 너무 못해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원어민 회화는 아예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선택했던 방법은 섀도우 스피킹이에요. 따로 읽는 거 아시죠? Passage 1. The movie High School Musical aired in 2006. It was a successful movie on the Disney Channel. 이건 수업 시간에 하는 거고요. 집에 가서 하는 온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The strong, reliable, mobile robot They also had to give the robots computer brains and learning popular. 이 섀도우 스피킹이라고 하는 방법이 외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영어뿐만이 아니에요. 중국어 배울 때도 그러고요. 아랍어 배울 때도 그러고요. 이 제외국어를 배우는 방법이 어디서 제일 많이 나왔냐면 스파이들 교육하는 데서 제일 그 방식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 스파이들이 잡히면은 얘가 진짜 미국인지 아니면은 훈련된 미국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극단적인 상황에다가 놓고 푹 찔러서 말 시켜보면은 지네 모국어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외국어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스파이한테.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제2외국어 배우는 방식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거예요. 그 중에 나왔던 방식이에요. 섀도우 스피킹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지금 인정받는 방식이에요. 이게 그냥 제가 아까 DVD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들었을 때보다 따라 읽은